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매각 확정. 사무실 모니터에 뜬 뉴스 헤드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한때 활기로 가득했던 바이인구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밤낮으로 불이 켜져 있던 그 빌딩들은 이제 절반 이상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인지 본격적으로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밍입니다. 올해 31살이고 중국 명문대인 베이징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광저우에서 목격한 한 도시의 급격한 부흥과 몰락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년 전인 2015년, 저는 베이징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인 광저우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광저우 바이윈에 대규모 한국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8.5세대 LCD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는 뉴스가 지역 신문을 장식했죠. 한국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해준다고 생각하나? 결국 그들의 이익만 챙기다 떠나버릴 텐데. 저희 아버지는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30년 넘게 광저우에서 작은 전자부품 공장을 운영하셨던 아버지는 한국 기업의 진출 소식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단정 짓기엔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외국 투자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 말에 아버지는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웨이밍, 내가 대학에서 배운 그 이론들은 실제 세상에서는 맞지 않아. 1990년대 일본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를 기억하나? 몇 년 번성하다가 철수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는지 알아? 제 동생 류에이치는 광저우 사범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오빠, 나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 같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 특히 나처럼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잖아. 저는 당시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는 광저우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해 가을 LG 디스플레이의 현지 채용에 지원했고 운 좋게도 공급망 관리 부서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족들은 저의 결정에 의아했지만 저는 글로벌 기업에서의 경험이 저의 미래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회사에서 지급한 정장을 입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와 중국인 직원들이 섞여 있는 환경이었고,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리웨이밍 씨,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김진호 팀장입니다. 김 팀장님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의 중국어는 서툴렀지만 친절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광저우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베이징로와 상고 보행자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밤 11시가 넘어도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완공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자 수많은 한국인 주재원들이 광저우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치 단지와 더한시티에 집중적으로 거주했고 그 주변으로 한국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이 생겨났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 문화가 광저우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속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 주재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시작했던 코리아타운이 점차 젊은 중국인들의 핫스팟으로 변모했습니다. 한류 드라마와 K-팝의 인기에 힘입어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스타일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이밍,
이번 주말에 새로 생긴 한국 화장품 매장에 같이 가자. 회사 동료 리샤오메이가 들뜬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이니스프리와 에뛰드하우스가 오픈했는데 개점 기념으로 사은품도 준대.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광저우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뽀얀 피부와 물광 메이크업은 새로운 미용 트렌드가 되었고, 티몰과 타오바오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매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음식 문화도 크게 변했습니다. 한때 매운 훈한 요리와 담백한 광둥 요리가 주를 이루던 광저우 식당가의 불고기, 김치찌개, 삼겹살 등 한국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속속 들어섰습니다. 특히 치즈볼 닭볶음면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종의 도전 음식이 되어 소셜미디어에서 매운맛 도전 영상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불닭볶음면이 정말 그렇게 매워? 저희 아버지가 호기심에 한 젓가락 드셔보시고는 얼굴이 빨개지며 물을 연신 마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매운 걸 어떻게 먹는 거냐? 패션도 한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타이디 스타일이라 불리던 한국식 캐주얼 패션이 광저우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세가 되었습니다. 오버사이즈 티셔츠, 와이드 팬츠, 스니커즈의 조합은 거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스타일이 되었고, 유명 한국 브랜드의 의류는 프리미엄 가격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회사 식당에서 한국인 팀장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흥미로운 주제가 나왔습니다. 웨이밍 씨, 요즘 차이나 패션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중국 스트리트 패션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정말요? 여기서는 한국 스타일이 너무 인기 있어서 어떤 젊은이들은 완전히 한국인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김 팀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문화는 경계 없이 흐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교류가 우리의 진정한 자산일지도 모르겠네요. 광저우의 밤문화도 한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노래방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한국식 코인 노래방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노래방에서는 한국 가요가 플레이리스트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주말이면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의 노래를 부르는 젊은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웨이밍, 당신도 이제 한국 노래 몇 곡 배워야겠어요. 리나는 코인 노래방에서 제가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적어도 강남 스타일이라도요. 대학가에서는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었습니다. 저희 동생 웨이치는 한국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 중에는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오빠, 요즘 한국어 강좌는 항상 대기자가 있어요. 교수님이 수업을 3개나 더 늘렸는데도 자리가 부족해요. 이러한 문화적 교류는 단순히 표면적인 트렌드를 넘어 양국 젊은이들 사이의 상호 이해와 친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한중 문화 교류의 날을 정하여 서로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나누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런 행사에서 중국 직원들은 태극권, 서예, 중국 전통 요리를 소개했고, 한국 직원들은 한국 전통 놀이, K-팝 댄스, 김치 만들기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부서 한국 팀원들이 설날에 세배하는 법을 알려줬는데 우리 춘절 인사법과 비슷해서 놀랐어요. 동료 앙리는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닮아 있나 봐요. 이러한 문화적 융합은 광저우를 더욱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시켰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도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는 광저우의 매력을 한층 더했습니다.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5,000명 이상의 중국인을 고용했으며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크게 늘었습니다. 웨이밍, 너희 선택이 옳았어. 우리 바이 인구가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다. 아버지는 자신의 공장에도 주문이 늘어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기업들과는 다른 복지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5일제 근무, 초과 근무 수당, 직원 연수 프로그램, 의료보험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혜택이었습니다. 리웨이밍, 오늘 저녁에 팀 회식이 있어요.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으로 갈 건데 같이 가요. 한국인 팀장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팀 회식은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리아타운이라 불리는 곳에 있는 서울가든이라는 식당에서 자주 모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기업 문화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김 팀장님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첫 해 신입사원 평가에서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었고 2년 차에는 팀 리더로 승진했습니다. 리웨이밍 씨, 한국 본사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을 사람을 선발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김 부장님은 어느 날 저를 사무실로 불러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네,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저는 서울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본사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과 글로벌 공급망 관리 시스템에 대해 배웠고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광저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분주하지만 질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종로, 영동, 강남 등 서울의 다양한 지역을 탐방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웨이밍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한국 본사의 멘토로 배정받은 이 과장님이 어느 날 물으셨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작지만 효율성과 조직력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기업들의 혁신 정신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수 기간 중에도 저는 불안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었고, 이는 글로벌 전자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회사에서 개최한 한중 문화 교류 행사에서 사내 통역사로 일하던 장리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광동 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했고 LG 디스플레이에서 2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결혼하였지. 단지 근처에 80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2018년 광저우는 세계 디스플레이 수도라는 칭호를 얻었고 초고화질 디스플레이와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연간 2,600억 위안 약 48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런 발전의 한가운데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글로벌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광저우에도 드리워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들고 신규 투자가 연기되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온 이메일과 화상회의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웨이밍, 솔직히 말해서 상황이 좋지 않아요. 본사에서 광저우 공장의 미래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어요. 김 팀장님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베이징로에 있는 카페에서 대학 동창인 장웨이와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회사들도 다 망해가고 있어. 바이잉구에 있는 비즈니스 단지는 이제 유령 도시가 됐어. 작년에 내가 일하던 회사도 문을 닫았고 아직 새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광저우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도시는 또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2022년 초, 회사는 첫 번째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직원 1000명이 해고되었고, 리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7년간 근무했던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웨이밍. 저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와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리나는 강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온라인 한국어 과외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수입은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도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큰 부담이 되었고, 우리가 구입한 아파트의 가치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2023년 8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광저우에 위치한 8.5세대 LCD 공장을 중국 TCL의 차이나스타에 매각한다는 발표였습니다. 회사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했고, 한국인 주재원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리웨이밍, 나는 다음 달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7년 동안 함께 일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김 팀장님은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각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는 점점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구내 식당은 한산해졌고 회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돌아가던 생산 라인도 절반 이상이 멈춰섰습니다. 광저우의 한국인 커뮤니티는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재원들의 귀국이 늘어나면서 한국 식당, 카페, 상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코리아타운은 점점 한산해졌고 서울가든도 결국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더한시티를 방문했을 때 과거 한국 기업들이 입주해 있던 사무실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대신 교육센터와 피트니스 센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매각 절차가 완료된 후 저는 운 좋게도 TCL 차이나스타에서 중간 관리자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남은 사람들도 급여와 복지가 삭감되었습니다. 웨이밍,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저우를 떠나야 할까요? 리나는 어느 날 저녁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온라인 한국어 수업은 수강생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더욱 감소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가 지금 TCL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저도 내심 광저우의 미래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하나둘씩 광저우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다른 도시나 심지어 해외로의 이주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현재 광저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TCL 차이나스타의 경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저의 급여는 20% 삭감되었습니다. 베이징로와 상구보행자 거리는 과거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한산하고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과거 인파로 북적이던 광장은 이제 적막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웨이밍, 요즘 어떻게 지내? 장웨이와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 너는 어때? 나는 이번 주에 후베이로 돌아갈 계획이야. 광저우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 농사일을 도울 생각이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광저우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후베이에서 온 동포들이 대거 귀향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광저우 기차역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시위 단지도 크게 변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던 이 주거단지는 이제 빈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예전에는 월세가 8,000위안 이상이던 아파트가 이제는 4,000위안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놓고 있지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가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죄책감에 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건 우리 도시 전체의 문제야. 한국 기업들만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만의 책임도 아니야. 세계 경제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지. 아버지의 말씀은 묵직하게 저희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저는 친구들과 함께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창업이요?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요? 리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고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 임대료도 낮아졌고 좋은 인재들도 많이 구할 수 있어. 그리고 위기는 언젠가 끝나게 마련이야. 저는 TCL 차이나스타를 퇴사하고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저희 스타트업은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전자제품 B2B 플랫폼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했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품질 좋은 중국 제품을 소상공인들에게 연결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창업 초기는 정말 힘들었지만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단골 고객이 생겼고 입소문을 통해 거래처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웨이친을 영업 담당으로 고용했고 그녀의 언어 능력은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때 활기찼던 광저우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가졌던 우려, 그 이후 번영의 시기, 그리고 지금의 침체까지. 광저우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업의 진출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지만 그들이 가져온 경제적 활력과 문화적 교류는 분명 광저우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철수로 인한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새로운 거래처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이었습니다. 리나, 좋은 소식이 있어. 심천의 그 회사에서 주문이 확정됐어. 정말요? 축하해요. 웨이밍.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요.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업들로부터 배운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값진 자산입니다.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광저우의 활력을 불어넣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웨이밍, 너는 광저우를 떠날 생각 없어?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광저우는 제 고향이고 이곳에는 아직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면 반드시 더 나은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텅 빈 광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광저우의 빛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숨어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다시 이 도시는 활기와 번영을 되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베이징루의 가로등 아래로는 여전히 한적한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리나와 저는 곧 부모가 될 예정이고 우리 아이가 자라날 광저우는 제가 알던 그 번화했던 도시와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웨이밍, 이제 집에 가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요. 리나의 목소리에 저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거리, 문을 닫은 상점들, 그리고 한적한 공원을 지나면서도 우리의 걸음은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광저우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한 중국인의 관점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글로벌 경제의 변화가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